만약 조선 최고의 여성 문인이자 화가인 신사임당이 세계 최고의 절경인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로키산을 보았다면 어떤 그림과 글을 남겼을까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영남 선비의 부인이 지난 1979년 캐나다 로키를 방문해 남긴 귀한 유필 기행이 있습니다. 부인은 선비의 고장인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영주는 소수서원과 선비촌이 있고 부석사가 있는 곳입니다. 부군은 영남 유림의 마지막 선비라 할 수 있는 사성제 이관도 선생입니다. 사임당이 이율곡의 모친인 데 비해 부인은 진성희 씨로 이택의 선생의 직계 후손입니다. 사임당과 사성제 부인은 똑같이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두 분 모두 대단한 현모양처였습니다. 조선 말에 태어나 일제시대 해방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지켜본 분이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해 삼종지도를 지킨 유학자 집안의 전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사성제 부인이 남긴 글을 보면 신사임당이 자꾸 생각납니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400년의 시차가 있지만 유학자 집안의 여인들의 관념이나 의식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군인 사성제 이관도 선생은 그 장각 권양 석박사가 칭했듯 영남 선비 중에 선비로 참으로 남사였습니다. 만국의 한을 안고 경상북도 영주에 응거하던 중 소수서원 서재에서 밤새도록 경전을 통독하고 창으로 원동이 틀 때 감회에 젖어 읊은 시 한 수가 여기 있습니다. 사성제 유고집에 실린 한 시 한 수를 번역한 것입니다. 해와 별처럼 밝게 내 마음 가다듬어 닭이 울면 손을 씻고 경전을 펼쳤네. 예법에 맞는 용모 현인의 법도 본드고 과실 서로 충고하여 교화 이루네. 어찌 구두 찾아 책 읽는 일뿐이라 잔명의 뜻 갈고 닦아 밝혀야 하리라. 그 속에 절로 무궁한 춤이 있으니 면이랑 올림 읍성 밖에 있다오. 부군인 사성제 이관도 선생이 1941년 타계했을 때 영남 유림의 문짝 하나가 떨어져 갔다는 말이 경북 영주 지역 유학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부군이 돌아가셨을 때 부인은 매일 쌀 한 가마를 사용하며 상을 치렀습니다. 막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살면서 삼종지도를 지켰습니다. 페미니즘 시대인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여성 억압적인 관습이겠지요. 어떻던 삼종이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얘기에 나오는 규범입니다. 페미니즘이 대세인 요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관습입니다. 요즘은 삼종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남자는 어릴 때 어머니 말씀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부인에게 순종하고 늙으면 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성제 부인은 지난 1979년 막내 아드님 초청으로 팔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 아드님은 민초 세계문학상을 제정한 민초 이유식 시인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로키 비경을 보고 기념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시나 글을 남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할렐루야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성제 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밴프 국립공원 모레일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레일레이크는 캐나다 20불 지폐 뒷면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봉화나 하나를 의인화하여 묘사했습니다. 부인의 유피를 여기 옮겨봅니다. 로키산 높은 봉은 무슨 일로 저다지. 기묘 절묘 높고 높아 백설은 만산하여. 소복 단장 청수하고 봉마다 아름답다. 삼봉을 바라보니 설산의 조비 절인데. 삼계도사 사생지부 유견고행 닦으실 때. 백만나군 항복 받음 황련하기 전례 있고. 관은 문수 좌기하사 능과 이상 홍가사로. 108념주 찰칵찰칵 법성이 정연한 듯. 다시 한봉을 바라보니 선관 선녀 춤을 추며 해옥성이 정연한 듯. 또 한봉을 바라보니 이팔청춘 손녀동자 노기 옹상 단장 속에 서동부서 한양 같다. 어느 봉을 바라보니 로키산 신령님이 주홍구를 크게 벌려 악도 중생 hil란하는 듯. 또 한 봉을 바라보니 차생의 모든 중생 번뇌망상 다 버리고 로키산 극락으로 참회하고 오라는 듯. 볼수록 자비롭고 두렵고도 엄숙하다. 로키사나 무슨 일로 저다지 높고 높아. 하늘은 턱을 괴고 고산 절벽 흐르는 물은 청강만리 잔잔하여 백포차일 구름 같다. 아직도 크나큰 호수는 봄이 온 줄 모르고 곱게 잠들어 얼음이 꽁꽁 얼어 태산같이 굳어 홀 능란한 호수로다. 석산 절벽에 울창한 수목은 하늘을 찌를 듯 우룰창창하고 호숫가 전형 노을은 곱게 물들어 극락인지 진세 사막인지 분간할 수 없어라. 다만 나는 무연 중생이나 천당 불찰에 온 것 같구나. 기쁘기 충량할 수 없어라. 쇠각한 정신으로 침묵하는 시간도 얕은 풍우는 나무 끝에서 엄습하기를 고별의 화답같이 들려주었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세관 모든 희로애락을 무엇을 두고 말함인지
나는 알 수 없구나. 살아 생이라 함은 또한 일장춘몽이라.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39세라는 충건도 아직 꽃은 낙화되지 않았지만 죄 없는 인생 행로에는 잘못 탄생인 나보다 수십 세 존고 씨와 한란매를 큰 재산으로 나에게 맡기고 무정한 한인사는 이런 단분 없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나에게 악마의 인연이라. 하늘은 무너지고 지구가 꺼지는 듯 무상한 시름 속에 일삭이 될락 말라. 구삭 유복이 또 탄생했다. 높은 산과 호수, 우거진 산림들, 빙하, 폭포와 야생동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캐나다 로키를 봤다면 사성제 부인처럼 감수성 깊은 글을 남길 겁니다. 사임당은 유교 경전과 고전, 그리고 중국의 문인 화가에 관해 많이 공부한 분입니다. 박학다식하여 성현들이나 군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겠지요. 사임당은 먼저 안견의 목류도원도 같은 산수도를 그리고 그 그림 여백에 칠원절구 한문시를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은 어머니에 대해 7세 때 안견의 그림을 모방해 산수도를 그린 것이 아주 절묘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임당은 안견의 버금가는 산수도의 대가였습니다. 사임당의 산수도 두 점 여백에는 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오연, 그리고 다른 그림에는 이태백의 칠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맹오연과 이태백은 자연의 정취를 묘사한 작품을 많이 남겼고 사임당이 좋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필가 하정아 씨가 10여 년 전 제스퍼 국립공원 스피릿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비경에 너무나 매혹이 되어서 그는 상사병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의 일부를 남겨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신사임당도 그런 멋진 표현을 많이 남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사임당은 캐나다 로키 비경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 남편 등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겠지요. 친정 강릉을 떠나 서울 시집으로 돌아가는 길목 대관령에서 사임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유명한 유 대관령 망친정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신사임당의 애정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가를 보여줍니다. 사임당의 칠원절구 한문시는 우리말로 옮겨져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외로이 서울 길로 떠나는 이 마음. 때때로 고개 돌려 북평 쪽 바라보니 흰 구름 아래로 저녁산이 푸르구나.